자, 88페이지 확률의 덧셈 정리 시작해보자.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의 확률을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는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알아볼 거야. 자, 그럼 합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뜻할 거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즉,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풀 거고, 그럼 교사건의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그리고라는 해석이 조금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보다는 조금 의역을 해서 사건 A와 B가 둘 다 모두 일어날 확률 또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서 확률을 해석해 줄 거야. 일단 확률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럼 왜 얘를 합사건을 또는으로 해석하고 교사건을 모두 또는 동시에 또는 그리고라고 해석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 의미가 있어. 자, 우리가 전 사건인 표본 공간 안에 A 사건과 B 사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A 또는 B에서 이 또는이라는 단어가 해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A 사건만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만 일어나거나 마지막으로 A, B 모두 일어나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게 또는이야. 그래서 A 사건만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봤더니 여기 1번이고, 그 다음 B 사건만 일어나는 영역은 여기 2번 영역이고, 마지막 A와 B 모두 일어나는 영역은 여기 3번 영역이어서 1번, 2번, 3번을 통틀어서 나타내 보니까 또는이었는데, 이 세 개를 다 색칠한 이 영역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합집합인 합사건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이 합사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럼 왜 이 교사건은 모두나 동시에로 일어나냐 했을 때, 이 A 영역, B 영역, 1번 영역, 3번 영역, 2번 영역 중에서 A 사건도 일어나면서 동시에 B 사건도 일어나는 데는 여기죠. 바로 이 가운데가 A 영역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B 사건 영역 안에 있는 이 사건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면서 이 파란색 영역이 바로 교사건의 영역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오늘 사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할 확률이, 오늘 확률이 바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이 합사건의 확률이 될 텐데, 그 합사건의 확률이 왜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해서 바로 A와 B가 모두 일어날 교사건의 확률을 빼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저기는 배웠죠. 집합에서 확률 말고 원소의 개수에서 배웠을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배웠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전체 집합인 표본 공간 안에 A와 B 사건을 그려보고 색칠을 한번 해보자. 자, 이 둘만 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A 사건을 색칠했을 때 이렇게 여기 영역을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A 사건을 색칠했을 때 1번 영역과 2번 영역을 색칠하게 되고, 또 B 사건을 색칠했을 때는 2번 영역과 3번 영역이 더해지는 거야. 근데 이 합사건에는 1번, 2번, 3번을 통틀어서 합사건이라 했는데, A 사건과 B 사건을 더해보니까 바로 2번 사건이 2번 영역이 두 번 더하게 되죠. 그래서 그 2번 영역을 빼려고 봤더니 그 2번 영역이 아까 말한 교사건의 확률과 같아서 2번만 한번 빼서
1번, 2번, 3번이 한 번씩만 더해지도록 만들어줘요. 요거는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혹시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에는 영상 중에 수학화 중간고사 파트를 가서 14-5번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 개수 단원을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 자, 그럼 요거는 자, 간단하게 증명을 했어. 자, 계속해서 가볼게. 그럼 이 원소 개수는 증명이 간단히 끝났는데, 이 원소 개수를 전부 다 뭐로 나누냐 봤더니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인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눈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어떤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이니까, 그래서 얘가 합사건의 확률, A사건의 확률, B사건 확률, 교사건의 확률이 되면서 그대로 원소 개수가 확률로 바뀌면서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때는 어떤 식으로 외워주냐면, A사건 또는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사건과 B사건의 확률을 더해준 후에 A사건, B사건 모두 일어날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요게 이제 평상적인 예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만약 A사건과 B사건이 사건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우리 배반 사건일 때는 A사건과 B사건의 교사건이 공집합이 되면서 원소 개수가 0개가 되죠. 원소 개수가 없게 되지. 그러면 원소 개수가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은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위에 있는 이 공식에서 이 끝에 있는 교사건의 확률이 0이 되니까 남는 공식은 바로 A사건 또는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그대로 A사건 확률과 B사건 확률을 더해주게 된다라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A와 B가 배반 사건일 때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언제 이거를 많이 쓸 거냐면, 바로 어떤 사건을 분류 작업을 할 때 많이 쓸 거야.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분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들이 복잡해서 다 하나하나를 나열할 때 그 사건들마다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다시 말해서 교사건이 없게끔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걸 보고 분류를 하거든. 그럴 때에는 각 사건의 확률들을 뭐 해주면 된다? 분류한 사건의 확률들은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두 개를. 자, 표본 공간이 있어요. 표본 공간을 주사위를 던졌다고 볼게. 그럼 1, 2, 3, 4, 5, 6이라는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고 볼게요. 그럼 A 사건은 우리가 짝수라고 해보자. 그럼 2, 4, 6 세 가지가 되겠고, B 사건은 3의 배수라고 해보자. 그럼 3하고 6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와 B의 교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은 바로 6만 해당되겠지. 겹치는 게 6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자, 다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바로 2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A사건, 3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B사건이라 놓는다면 두 사건이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확률은 A사건과 B사건의 합사건이 될 거예요. 그럼 합사건을 구할 확률은 어떻게 되지? A사건의 확률과 B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둘 모두 일어날 확률을 빼는데, 지금 A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인 6분의 3이 되죠. 그래서 A사건과 B사건 또는 일어날 확률은 A사건의 확률이 일어날 확률인 6분의 3에다가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가 되겠지. 6분의 2를 더하고 마지막 A와 B가 모두 일어날 확률은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6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6분의 1. 6개 중에 1개.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6분의 4가 되면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는 내용이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사건의 경우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만들고, 그리고 교사건도 경우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만드는 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건데 그걸 그대로 덧셈 정리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푼다는 거죠. 자, 그럼 91페이지로 가봅시다. 91페이지 문제를 보면,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1부터 50까지가 있는 50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 사건의 경우의 수는 50이 되겠고,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뭐냐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뽑힐 확률이 얼마인가요? 물어봤어. 그럼 3의 배수가 뽑힐 확률을 A사건, 그리고 4의 배수가 뽑는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A사건 안에는 1부터 50까지 중에 3의 배수가 뽑혀야 되니까 3, 6, 9, 12 해서 48까지가 나오겠죠. 그럼 B사건은 4의 배수니까 4, 8, 12, 16 해서 48까지가 나올 거야. 그럼 A사건과 B사건이 모두 일어날 사건인 교사건 안에는 누가 들어갈까라고 봤더니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바로 얘가 12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2, 24, 36, 48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A사건의 원소의 개수, B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교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니까 3의 배수가 50 안에 들어가는 걸 세려면 50을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몫이 16이 되겠고, 마찬가지 50을 4로 나누게 되면 몫이 12, 그리고 50을 12로 나누면 되면 12의 배수는 4개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전사건으로 나눠서 각각 확률로 구해주면 A 또는 B인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된다? A사건의 확률 더하기 B사건의 확률 빼기 A와 B의 교사건의 확률이 되니까 바로 50분의 16 더하기 50분의 12 빼기 50분의 4가 되면서 계산을 해주면 최종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또는 일 때는 합사건이 되면서 그 각각의 사건을 A사건과 B사건으로 나눠서 그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고, 뒷부분 겹치는 교사건의 확률은 따로 세서 그 부분만큼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합사건 세는 공식 다시 한번 배웠고, 자, 92페이지에 있는 이제 배반 사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92페이지에 있는 배반 사건은 주머니에 흰 공이 4개,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거기서 2개를 동시에 꺼냈대.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두 공 모두 같은 색의 공을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서 같은 색이 나오는 확률은 두 가지로 쪼개지죠. 자, 어떤 사건으로 쪼개져? 두 공 1번, 두 공 모두 흰 공으로 같은 사건과 두 번째, 두 공 모두 빨간 공으로 같은 사건,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쪼개봤더니 내가 두 개를 뽑았는데 두 공이 흰 공이면서 동시에 두 공이 빨간 공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공을 흰 공을 뽑았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고, 두 공을 빨간 공을 꺼냈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윗 사건을 A 사건, B 사건을 한다면 A 사건과 B 사건의 교사건은 공사건이 돼버린다는 거죠.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구했지만 두 사건이 모두 어떻죠?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분류 작업을 했다라고 하고, 이 분류 작업을 했을 때에는 그 분류 작업한 사건들의 확률을 뭐 해버리기만 하면 된다? 더해버리기만 하면 그 총 전체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보자. 일단 7개 공 중에서 2개를 뽑았기 때문에 두 확률 모두 다 분모는 7C2가 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두 공이 모두 흰 공이 나오려면 여기 있는 흰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4C2가 되겠고, 근데 두 번째인 두 공이 모두 빨간 공인 건 빨간 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기 때문에 3C가 되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류 작업이라는 거, 이 작업을 우리가 응용 문제에서 또는 복잡한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고, 분류 작업을 해주면 뭐 해준다? 더 해준다. 그런데 이 분류 작업이 왜 어렵냐면 지금은 이게 두 개가 겹치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데 그 어떤 문제들을 보면 분명히 겹치는데 그게 숨어 있어서 우리는 분류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더해버리면 문제가 틀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류 작업은 반드시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게 겹치는 게 없을 때만 더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생기면 그 겹치는 부분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 빼줘야 된다. 그거를 꼭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89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8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여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가볼 텐데, 여사건의 확률을 가기 전에, 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전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우리가 원소 개수에서 배웠었죠. 그 이유가 뭐죠? 자, 전 사건인 영역 전체 집합이 있고 A 사건인 영역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 안에를 A 사건이라고 한다면 전 사건 중에서 A 사건을 뺀 나머지 바로 지금 색칠한 이 영역을 A 여사건의 영역이라고 하고,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A 사건의 경우의 수랑 더해서 전 사건이 되니까 전체에서 A 사건을 빼주면 나머지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또한 다 뭐로 나누죠? 확률로 바꿔야 되니까 전 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게 되면, 자, 얘가 이제 확률로 바꾸죠. A 여사건의 확률은 얘는 약분이 되니까 1이 돼버리고 얘도 확률로 바뀌죠. A 사건의 확률이 되면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사건의 확률은 전체에서 A 사건의 확률을 빼준다는 건데, 자, 이것보다는 둘의 위치를 바꿔서 A 사건의 확률은 전체에서 반대 사건의 확률을 빼줍니다로 많이 쓰게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있으면 그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는 반대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고 전체 1에서 반대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서 간접적으로 A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는 그 문제를 많이 쓰게 될 거야. 주로 이제 적어도 문제 또는 이상 이하 문제에서 많이 쓰는 여사건을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잠시 정리하고 바로 문제를 가볼게요. 자, 문제를 갈 텐데 먼저 94페이지와 95페이지 먼저 한 후에 93페이지로 가볼게요.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 자, 9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94페이지의 필수 예제 15번. 자, 주머니 속에 5개의 흰 공과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적어도 흰 공이 1개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는 직접 세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센다? 전체에서 반대로 센다. 다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전체 확률에서 반대 확률을 빼는 쪽으로 간다. 뭐 이거는 경우의 수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그러면 적어도 흰공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의 확률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전체 사건의 확률 1에서 반대 사건의 확률을 뺄 텐데, 자, A 사건이 적어도 흰공 하나야. 그럼 이 여사건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게 어렵거든? 얘를 해석을 해야 돼요. 여사건의 확률을. 그러려면 이 경우들을 한번 나열해보면 세기가 편해요. 자, 첫 번째, 2개를 뽑게 된다면 흰 공만 2개 있을 수도 있고 빨간 공만 2개 있을 수도 있고 흰 공 1개와 빨간 공 1개 이렇게 뽑힐 수도 있죠.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자, 이 1, 2, 3번 중에서 흰 공이 적어도 1개 뽑혀 있는 사건은 바로 흰 공이 들어있는 사건인 1번 사건과 3번 사건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확률,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1번 확률 구하고 3번 확률 구해서 더해서 구해야 돼. 왜? 분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 사건 확률 각각 구해서 더하면 답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확률을 몇 번 구해야 돼? 2번 구해야 되죠. 그런데 바로 몇 번 사건? 이 2번 사건이 바로 반대 사건이 되는 거고 2번 사건의 확률만 하나 구해서 1에서 빼버려도 뭐가 된다는 거죠? A 사건이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2개의 확률을 구해서 더할 거냐 또는 반대 사건을 세서 1에서 뺄 거냐 하는 건데 그거는 언제 그렇다? 바로 반대 사건의 경우가 작고 반대 사건을 구하기가 쉬울 때 그럴 때 하는데 이 적어도 문제는 반대 사건이 구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가볼게. 이제 반대 사건이 뭐라고? 빨간 공이 2공 모두 빨간 공일 확률이야. 그러면 1에서 자, 8개 중에 2개를 뽑게 되니까 8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공 중에서 2공을 뽑아야 되죠. 반대 사건은.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가 나온다? 적어도 흰 공이 하나 뽑혀 있는 사건이 나온다.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반대 사건의 확률을 빼준다는 게 바로 이 적어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적어도를 애들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상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모두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럼 적어도 흰공 1개다라는 거는 흰공이 1개 이상 들어있을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1개 이상인 건 1개와 2개인 거지. 1개 들어있는 2번은 제외되는 반대 사건이 된다는 거야. 만약 얘를 직접 선생님 저 직접 한번 세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1번 사건의 확률과 2번 사건, 3번 사건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1번은 8개 중에 2개를 뽑는 전체 경우 수분에 흰 공이 2개 뽑아야 되니까 5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사건 확률도 8C2분의 이번에는 흰 공도 하나 빨간 공도 하나니까 5C1 곱하기 3C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둘이 더한 것과 위에서 전체에서 반대가 나온 사건의 확률은 서로 같게 나와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고 다음 95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95페이지 필수예제 16번.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수압이 5 이상일 확률. 그렇죠. 이상 이하가 나오게 된다면 반대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럼 시작해 보자. 주사위 눈을 동시에 던질 때 한순간 전체 경우의 수는 1,1부터 6,6까지 몇 가지? 36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이거든. 그럼
이 주사위라는 거는 합이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인지를 보니까 주사위 눈의 수를 각각 A랑 B라고 한다면 더해서 2 부등식으로 세워볼까? 주사위 두 눈의 수의 합은 최소가 2고 최대가 12라는 거야. 1,1 나왔을 때와 6,6 나왔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합이 될 수 있는 건 A 더하기 B가 될 수 있는 건 2, 3, 4, 5, 6, 7, 8, 9, 10, 11, 10인데 문제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래? 5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 합이 5인 경우의 수, 6인 경우의 수, 7인 경우의 수 다 세서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직접 세는 것보다는 그 반대 경우수가 더 작죠. 그래서 반대 경우수의 확률을 구해준다 이거야. 만약 10 이상이라 했으면 그냥 10, 11, 12 그냥 3개 구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반대가 더 적지. 그럴 때는 반대 사건을 구하자는 거죠. 그럼 합이 5 이상인 사건을 우리가 A 사건이라고 한다면 1에서 누굴 빼자고? 합이 5 미만, 다시 말해서 4 이하죠. 그 A 6건의 확률을 1에서 빼버리자는 거지. 그럼 합이 2인 사건, 3인 사건, 4인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건데 합이 2라는 건 1,1밖에 없겠고 한 가지죠. 3은 1,2, 2,1, 4는 1,3, 2,2, 3,1로 전체 반대 가지 수는 6가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반대 경우의 수가 36가지 중에 6가지인 36분의 6을 1에서 빼버리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한 확률은 36분의 30이 되면서 6분의 5라는 확률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직접 세는 것보단 반대가 더 세기 쉬울 때는 반대 사건의 확률을 대신 구해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이 주사위 합 문제를 이렇게 매번 나열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규칙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주사위 합을 빠르게 세는 방법. 자, 포인트는 바로 뭐다? 표다. 그럼 잘 봐봐.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위에다가 1, 2, 3, 4, 5, 6 1, 2, 3, 4, 5, 6을 적어 놓고 여기다가 두 수들을 더한 애들을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럼 1 더하기 1인가 2죠? 그럼 여긴 누구냐면 3하고 3이야. 그럼 여기가 4, 4, 4가 되겠고 5, 5, 5, 5가 되겠죠. 그럼 6 되고 제일 많은 7이 바로 여기 한가운데가 돼. 그럼 7 이후부터 합은 8은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고 9도 줄어들게 되면서 10, 11, 12 이렇게까지 대칭 형태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누굴 기준이냐? 제일 많은 숫자는 바로 7이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합이 7인 경수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8, 9, 10, 11, 12, 6, 5, 4, 3, 2, 1, 2까지 갈 때 그 합이 7인 6가지에서 이쪽으로 가든 한 가지씩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여기도 5, 4, 3, 2,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합이 예를 들어 9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뭐만 외우면 되냐면 합이 7이 6가지만 외우면 돼요. 요것만 외우면 돼. 합은 7이 6가지다. 그래 놓고 7이랑 9랑 2개 차이 나죠? 그러면 그 6가지에서 2개를 빼버리면 돼. 예를 들어 합이 3이다? 7이랑 3이랑 4 차이 나죠? 그러면 6에서 4를 빼버리면 합이 3인 경우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7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6가지에서 빼버리면 된다라는 게
하나의 규칙이고 요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경우수를 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유형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93페이지인데 93페이지 유형은 선생님이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게.